자, 이제 쉬는 시간도 끝났고 2교시죠. 이제 미적분 2 2교시 지수, 함수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부터 문제를 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확인을 해보니까 오늘은 이거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 아마 가능하면 설명 정도까지 하면은 끝이 날 것 같아요. 설명 정도에서 끝이 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지수함수의 이제 최대 최소 복습을 한번 다시 하고 문제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지수 방부등식을 나가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20번부터 같이 보도록 합시다. 20번. 자, 20번. 자, 20번 문제는 지수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모두 고르면 입니다. 기억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대칭 이동했대요. 이걸 x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y의 부호가 붙습니다. 2의 x제곱이라서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이 돼요. 얘가 돼야 되는데 2의 x제곱분의 1이 된다네요.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은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자, y는 2의 x제곱과 y는 2의 x 빼기 1제곱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있는데 어느 쪽이 아래에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네요. 이건 좀 자세히 그려볼까요? 좌표 평면을 하나 크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는 0,1을 지나게 되는데 얘는 양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1,1을 지나게 됩니다. 자, 근데 얘 그래프는 원래 1이면 어디예요? 2를 지나게 되죠. 즉, 얘 그래프를 흰색으로 그려보면은 요렇게 되는 그래프 형태가 될 건데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빨갛게 그려보면 얘는 2일 때 2를 지나는 요런 그래프가 되겠죠. 빨간 게 뭐예요? 더 아래에 있어요. 얘가 더 아래에 있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틀려요? 아래에 놓인다. 맞는 얘기죠. 맞죠? 그 다음에 디귿 y는 루트 2의 x제곱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면은 아하 이게 그거예요. 요게 2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이 돼서 2의 x 플러스 2분의 1제곱입니다. 즉 음의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이동을 했던 거기 때문에 얘를 도로 양의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이동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얻을 수 있어요. 얘 그래프는 y는 2의 x제곱을 x가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럼 도로 플러스 2분의 1을 해주면은 얘가 나오겠죠. 디귿이 되네요. 그럼 답은 아하 이런 건 완전 함정이네요. 보통 기억니은 디귿 선택할 때 여러분 기억이 4개나 있으면은 4번 지우기 시작하죠, 확률상. 근데 얘 답은 4번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경종을 여러분의 귀에다가 울려주는 좋은 문제였어요. 알겠죠? 이런 거 찍을 때는 원래 기본적으로 원래 나도 4번을 지우고 뭐 1, 2, 3, 5번 중에 찍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 이것도 보고 넘어갈게요. 21번 y는 2의 x제곱을 평행이동해서 겹칠 수 있는 것은 모두 고르래요. 기억 y는 4분의 2의 x제곱 플러스 1이에요. 자, 얘는 변형을 해보면은 4분의 1에 2의 x제곱 더하기 1이고요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 2의 x제곱 더하기 1이라서 2의 x 빼기 2제곱 더하기 1입니다. 자, 얘는 평행이동해서 만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평행이동할 때 요 밑
요것만 같다면은 웬만하면 가능합니다. 웬만하면 가능해요. 평행이동이잖아요. 대칭이동이 아니라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입니다. 문제에 평행이동이라고 써있어요. 대칭이동 아니에요. y는 마이너스 붙어있네요. 마이너스 x제곱. 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이에요. 얘는 안돼요. 왜? 말했죠. 평행이동하여 겹쳐질 수 있는 거랬어요. 얘는 대칭이동해야 돼요.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된 거예요. 디귿 y는 2에 2x 플러스 1이에요. 얘는 4에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여기가 미시랑 지수에 붙은 앞에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얘는 2잖아요. 2고 x인데 얘는 4의 x예요. 그럼 얘는 안됩니다. 미시 다른 숫자인 거예요. 탈락. 정답은 기억 하나만 되네요. 1번 기억. 요게 정답입니다. 오케이? 얘는 디귿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상당히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평행이동이란 거에 꼭 주의를 하세요. 평행이동인데 여러분 니은 같은 거 대칭이동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8쪽에서는 23번, 24번 두 개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먼저 볼게요. y는 5의 2x제곱이에요. 얘의 그래프를 x축, y축으로 각각 mn만큼 평이동했대요. 그러면은 얘는 y 빼기 n은 5의 2에 x 빼기 m입니다. 여기 가로 쳐져요. 이렇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뭐랑 같대요? 이게 y 빼기 2에 내가 변형한 거에 플러스 1 넘겼어요. 25 곱하기 5의 2x제곱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비교를 끝냈네요. 얘는 2고요. 요 25가 5의 제곱이기 때문에 5의 2의 x 플러스 1, 즉 m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평행이동 된 거네요. 근데 각각 제곱을 해달래요. m제곱 더하기 n제곱은 얼마다? 5 이렇게 계산됩니다. 맞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24번 오른쪽 그림은 하고 주어졌어요. 이거는 그냥 내가 그릴게요. 간단한 그래프니까 2x 빼기 1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된 형태인데 x절편과 y절편을 구하는 거예요. 좌표 평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프 모양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원점,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는 2에 x 빼기 1제곱 빼기 4. 자, 일단 여기는 얼마예요? x에다 0을 대입해보면 y는 2에 마이너스 1제곱 빼기 4예요. 즉 2분의 1 빼기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되겠네요. b는 마이너스 2분의 7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y값이 0인 x절편을 구해야 돼요. 2에 x 빼기 1 빼기 4고요. 2의 x 빼기 1제곱은 4인데 이게 2의 제곱이죠. 그러면 x는 얼마? 그러니까 a는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요 두 개를 곱해달래요. 얼마요? 마이너스 2분의 21 이렇게 정답이 주어질 겁니다. 아닌가요? 맞는가요? 귀여운 척 하지 말랬어요. 애들이 안 할게요. 사실 귀엽진 않아요. 아저씨고요. 요새 들어 살이 부쩍부쩍 쪘어요. 야식을 너무 많이 먹어. 자, 공부하는 학생들은 건강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거예요. 특히 고2 학생들 같은 경우 고3 되면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니까 이제 뭐다? 조심해야 한다. 주의를 하길 바래요. 자, 이제 9쪽에서는 이게 문제가 몇 쪽까지 있지? 11쪽까지 있네요. 이제 3개 쪽이 남았는데 이제 수업 시간은 한 40분 남았고요.
26번 문제를 봅시다. 26번과 29번을 볼 거예요. 27번, 28번은 비슷한 형태의 문제를 앞에 풀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풀 수 있을 거예요. 26번에다가 별표 하나 정도 쳐주시겠어요? 이게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이 굉장히 어렵게 느낄 만한 문제긴 해요. 헷갈려 할 거예요. 기억. 자, 두 개의 식이 주어졌는데 이 두 개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알고 싶대요. 만나게끔 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 y는 b의 x제곱, 니은 일단 다 써놓고 얘기합시다.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 y는 마이너스 b의 x제곱, 디귿 y는 a의 x제곱, y는 b의 x 플러스 1제곱. 자, 둘 다 1보다 크고요. b가 a보다 좀 더 큽니다. 있을 때 두 그래프를 그릴 건데 다음과 같은 그래프 중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확인을 좀 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기억부터 해볼까요? 기억부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보통 쉽게 풀고 싶으면은 a와 b에 임의의 숫자를 대입합니다. a를 2, b는 3이라고 임의의 숫자를 대입하고 그냥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좌표 평면 3개를 그려볼게요. 요거는 가운데다 이렇게 이동시킬게요. 좀 이렇게 위로 올릴게요. 뭐야? 자, 이렇게 이동시켰습니다. 첫 번째 문제. 얘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y는 a분의 1의 x제곱이 됩니다. 1보다 큰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y는 2의 x제곱이면 뭐 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그래프 모양이 여기 0,1을 무조건 지나고요. 평행이동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형태가 됩니다. 이게 저 a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고요. b의 x제곱 그래프는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그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돼요. 얘네 둘은 어떻게 됩니까? 0,1에서 무조건 만나는 상황이었어요. 0,1에서 무조건 만납니다. 자, 니은의 그래프는 요거는 똑같습니다. 얘랑 똑같죠? 처음이랑 똑같기 때문에 0,1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의 그래프고요. 얘가 문제인데요. 마이너스가 붙었네요. 그럼 얘는 x축 대칭이라는 소리예요. 여기 0, 마이너스를 지나고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얘는 안 만나네요. 얘는 만났어요. 맞죠? 3번 그래프 a의 x제곱 그래프는 0,1을 지나는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그릴 건데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한 칸 이동했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요. 여기를 지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프 모양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 모양은 참고로 b가 숫자가 더 크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요. 이렇게 됩니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얘가 만날까 안 만날까? 이제 그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일단 기억은 됐고요. 니은은 안 돼요. 디귿은 어떨까요? 디귿 될까 안 될까? 맞춰봐. 뭐라고? 자, 이거는 어차피 제가 라이브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디귿은 만납니다. 왜냐면은 이제 양수 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이제 크겠죠. 무조건적으로 클 건데 뭐라 얘기해야 될까?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1값이죠. 색깔 바꿔야겠다.
여기가 1값이에요. 여기가 y는 1입니다. 얘를 기준으로부터는 이제 분수 형태가 돼버려요. 거듭 제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수열을 배운 시점이라 생각을 할게요. 2분의 1씩 거듭 제곱을 하는 게 더 빨리 숫자가 작아집니까? 3분의 1씩 거듭 제곱을 하는 게 더 숫자가 작아집니까? 3분의 1씩 거듭 제곱을 하는 게 더 빠르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한 칸의 차이가 나긴 하지만은 이 빨간색 그래프가 낮아지는 게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얘가 빨간색이 이렇게 하얀색 밑으로 역전해서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개념적인 얘기예요. 3분의 1의 거듭제곱이 작아지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2분의 1의 거듭제곱보다 한 칸 정도 차이가, 그러니까 거듭제곱 한 개 정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은 더 빠르게 작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2분의 1 한 번 제곱하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이에요. 자, 3번 제곱하면 8분의 1입니다. 근데 3분의 1을 두 번 제곱하면 9분의 1이에요. 9분의 1이 8분의 1보다 더 작습니다. 맞죠? 3분의 1을 두 번만 제곱해도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전에 들어갔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돼요. 그럼 정답은 기억 디귿 4번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짠. 이거는 뭐 따로 할 게 없으니까. 자, 29번. y는 5의 x제곱. 요거를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에요.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y는 5의 2x제곱 빼기 1이고요. 니은은 y는 5분의 1의 x 빼기 2제곱. 디귿은 y는 루트 5의 x제곱 더하기 1.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주어집니다. 아, 세 가지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아까 평행이동을 하든 대칭이동을 하든 무조건 밑은 같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밑은 숫자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x가 일단 여기 5의 x제곱인데 그럼 대칭이동 때문에 5의 x제곱, 5의 마이너스 x제곱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5의 2x 같은, 즉 기억 같은 게 됩니까? 안 됩니까? 기억은 안타깝게도 탈락입니다. 왜냐하면 5의 x제곱과 5의 2x제곱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요 x제곱과 요 밑이 연관돼 갖고 기울기가 결정이 되는데 얘는 25의 x제곱이 돼버려요. 그래서 5의 x제곱보다 더 가파른 기울기를 갖게 되는 새로운 지수함수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탈락이고요. 니은과 디귿은 됩니다. 왜냐하면 평행이동, 대칭이동 둘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다 돼요. 해보면은 니은을 해보면은 5분의 1의 x 빼기 2제곱인데 이거 5의 마이너스 1제곱에 x 빼기 2제곱이고요. 5의 마이너스 x 더하기 2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되죠? 그럼 얘는 5의 마이너스 x 빼기 2제곱. 얘는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하고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자, 얘는 y축 대칭을 하고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을 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래프가 구워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게 루트 5가 이게 2분의 1제곱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겠네. 플러스 1이 되고 5의 x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1이에요. 그러니까 뭐 밑은 똑같죠. 얘는 y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1만큼,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니은을 다시 한번 좀 부연 설명을 해보자면 얘는 좀 복잡한데 5분의 1의 x 빼기 2라는 거는 원래 0,1 기준으로 두 칸 평행이동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되게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던 5의 x제곱 그래프 그거를 마이너스 2칸 평행이동 한 거를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그래프예요. 왜 그러냐면 x축 대칭과 y축 대칭을 할 때는 x 문자의 바로 앞만 바뀝니다. x 문자의 바로 앞만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묶어놓은 상태에서 요 마이너스를 없애서 얘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변형을 해볼게요. 이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5의 x제곱이 있어요. 얘를 일단 마이너스 2칸 평행 이동을 합니다. x 플러스 2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y축 대칭 이렇게 됐단 소리예요. 자, 여기다 부연 설명을 해보면 여기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 그 다음에 이거 y축 대칭 이렇게 했단 소리입니다. 이 y축 대칭을 할 때 부호가 바뀌는 게 요것만 바뀌었다는 소리예요. 2가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뭐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 평행이동 부분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다시 가서 보고 와야 된다고 꼭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도형의 기초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29번도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답은 니은 디귿 4번이었어요. 30번, 31번, 32번은 역함수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역함수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를 보기로 한 생각은 왜 했냐면은 여러분 사실 지수함수와 역함수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입니다. 그러면 얘 못 푸는 거 아니에요. 로그함수 아직 안 배웠잖아요. 자, 그걸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이냐면 이거는 그냥 역함수의 기본적인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역함수의 기본적인 성질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만약 fa가 b가 나오는 형태의 식이 있었어요. 그러면 역함수 f 역함수 b가 얼마예요? 바로 a란 소리입니다. 요 성질을 이용하겠다 라는 게 30번과 바로 32번의 문제입니다. 30번 같은 경우에는 G4, 즉 F에 A를 대입하면 4가 나오는 거 이렇게 되겠죠. G8은 F에 B를 대입하면 8 나온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A는 G의 4, B는 G의 8 이렇게 되는 거겠죠. 성질을 이용하면. 역함수 이걸 G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2의 A제곱이 4, 2의 B제곱이 8이에요. 여러분은 똑똑하니까 A는 2, B는 3. 예, 천재 여러분. 두 개를 곱하래요. 얼마입니까? 6입니다. 정답 6. 이렇게 찾아내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1번. 이제 합성함수도 같이 들어있네요. fx는 2의 x제곱인데 이거의 역함수를 g라고 표현을 하겠대요. 그랬을 때 g를 3번 합성한 함수에다가 16을 대입하겠다. 여기다 16을 대입하겠다. 그럼 얘를 a라고 합시다. 그럼 역함수로 전부 다 넘기게 되면 16은 f만 3번 한 a 값이 되겠죠. 이렇게 처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럼 계산을 해봅시다. 얘는 참고로 16은 2의 4제곱이에요. 한번 해보면은 2의 f.f의 a 이게 되겠죠? 요게 얼마라고? 4예요. 그럼 4는 f.fa인데 얘는 뭐예요? 2의 fa가 되는 거죠. 참고로 얘는 2의 제곱입니다. 그러면은 fa는 얼마다? 2가 돼야 되겠네요. a는 얼마? 1이겠죠. 즉 1을 대입하면은 16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함수와 합성함수에 대한 개념 문제입니다. 모르면은 안 돼요. 모르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 2줄에서 2줄 넘어갈 때 어떻게 한 거냐면 요거에다가 이걸 대입한 겁니다. 요거를 fx가 요거라며. 그러면 이거를 x라고 취급을 하고
요 x자리에다 이걸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 비교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한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x라고 처리하고 요 f 요거에다 얹어버린 겁니다. 여기 밑에다가 또 코 위에다 얹어버린 이런 형식으로 취한 거예요. 한번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2번. 이거 최대치도 못할 것 같은데 할 수 있나? 설명이 되게 애매모호한 타이밍에 끝나는데요. 수업을 일찍 끝내야 되나? 수업을 일찍 끝내기도 애매한데. 32번 일단 문제 보고 얘기할게요. fx는 3 곱하기 3의 x제곱 빼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이거의 역함수를 g라고 한대요. f의 역함수를 g. 아, 그리고 쉬는 시간에 여러분 이제 음악 나가요. 음악 나가는데 그거는 그 음악이 끝나면은 수업이 시작할 거고요. 다음 수업이 정확히 8시에 시작한다고 얘기하는데 8시보다는 생각보다 조금 일찍 시작할 수도 있어요. 앞에 수업 시간은 대부분 2시간을 맞추고요. 두 번째 수업 시간은 대부분 2시간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오늘 같은 경우가 생기면 수업을 좀 일찍 끊기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약간의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대부분 마지막 시간만 이제 1시간이 50분이 안 채워지는 거고요. 앞에 시간들은 전부 다 50분이 채워지고 무조건. 그 다음에 근데 그게 정확히 50분이라는 시간을 강의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제 쉬는 시간에를 중간중간 갔는데, 쉬는 시간은 음악 2곡에서 3곡 정도, 2곡에서 3곡 정도고, 매일 같은 종류의 음악을 틀게 될 거예요. 좀 이렇게 차분해지게 만드는 음악을 틀게 될 거고, 매달 한 달에 한 번 정도 바꿀 거예요, 음악은. 그러니까 그 음악이 끝나면 쉬는 시간 끝나는 거예요. 음악이 끝나면 쉬는 시간 끝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2교시 수업, 그러니까 이제 8시부터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웬만하면 7시 한 50분쯤 들어와서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와서 계시다가 이제 음악 소리가 나면은 이제 앞 시간 끝나고 이제 쉬는 시간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좀 듣다가 음악이 끝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수업 시작하겠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보고 있으면 웬만하면 정확히 8시에 다시 이제 재생 버튼을 눌러갖고 수업을 시작을 할 텐데, 저도 이제 수업을 하다가 중간 정도에 확인을 하는 거라서, 확인을 못하면은 그냥 음악이 끝나면 수업이 시작하는 거고, 확인을 하면 8시에 정확히 재생 버튼을 눌러드리고요. 그렇게 되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못 보시면은 뭐 유튜브에 가서 보시던가 카카오TV에서 보시던가 크게 상관없을 겁니다. 알겠죠? 자, 봅시다. 32번 어쨌든 fx는 3분의 3의 x제곱 빼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역함수를 gx로 할 때 g, 뭐야 이거, 분수네. 27분의 80의 값, 얘를 a라고 봅시다. 그럼 fa가 27분의 80인데, 자 그럼 계산할게요. 3분의 3의 a제곱 빼기 3의 마이너스 a제곱은 27분의 80이다. 자, 이렇게 주어집니다. 얘랑 얘는 지워져서 이거 9분의로 바뀔 거예요. 넘어가면 9의 3의 a제곱 빼기 9의 3의 마이너스 a제곱은 80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 푸는 방식은 여러분 기억을 잘 못할 거예요. 지수에서 본 흔적도 있고 본 적도 있고, 이게 사실 지수 방정식이 좀 더 가까운 형태라서, 자 볼게요. 9의 3의 a제곱 빼기 80 빼기 맞죠? 9의 3의 a제곱분의 1은 0입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면 양변에 3의 a제곱을 한 번 더 곱해줘요. 그러면은 9의 3의 2a제곱 빼기 80 곱하기 3의 a제곱 빼기 9가 되면서 는 0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아마 인수분해 됩니다. 91, 91 빼기 플러스. 자, 즉 무슨 얘기냐? 인수분해 하면은 9 곱하기 3의 a제곱 더하기 1과 그 다음에 3의 a제곱 빼기 9는 0인데, 얘는 3의 a제곱이 마이너스 9분의 1이 되거나 혹은 9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월 쓸까? 이렇게
근데 3의 a제곱은 음수가 될 수 없어요. 얘는 아웃입니다. 9가 돼야 되네. 그럼 결론적으로 a는 얼마? a는 2 이렇게 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지수를 배울 때 지수를 배웠을 때 배웠을 거예요. 웬만하면 한 번쯤은 봤을 겁니다. 근데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얘기를 해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푼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 지수 방정식에서 비슷한 유형들 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지수함수의 활용인데 아마 지금 시간이 조금 일찍 끝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문제를 하나, 둘, 셋, 6문제 남았죠? 6문제 남았는데 이걸 다 푼다 하더라도 시간이 아마 조금 일찍 끝날 겁니다. 그럼 6문제를 다 풀고 최소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합시다. 자, 33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33번. A마리의 박테리아는 이상적인 조건 아래서 T시간 동안 FT는 A 곱하기 3의 KT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마리로 번식을 한대요. 1시간 동안 처음 수의 2배로 늘어났다면, 그러니까 1시간에 2배, 그러면 3시간이면 몇 배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되게 당황할 겁니다. 여러분 이 식만 갖고 어떻게 구해? 한번 해볼게요. 자, 1시간 동안이란 건 F1이라는 소리예요. 얘가 뭐가 2A가 됐다는 소리인데 이게 바로 뭐예요? A 곱하기 3의 K제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알 수 있는 건 A하고 A를 약분하면 3의 K제곱은 얼마다? 2다. 그냥 요것만 알 수 있어요. K값은 몰라도 돼요. 그러면 3시간 후면은 F3이 되겠죠. F3은 식에다 대입을 하면 A 곱하기 3의 3K가 됩니다. 어라? 3의 K가 2였는데 그럼 얘는 3의 K제곱 곱하기 세제곱 A가 돼요. 그럼 2의 세제곱 곱하기 A가 되니까 결국은 얼마? 8배가 되는 거죠. 8배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K를 모르더라도 그냥 3의 K제곱이 단지 어떤 수인지만 갖고 문제를 풀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4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34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곡선 y는 2의 x제곱. 그림이 주어졌는데 이 그림은 내가 직접 그리도록 하겠어요. y는 2의 x제곱 플러스 1의 두 곡선과 x는 0, x는 1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 자, 이건 좌표평을 좀 크게 그려볼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거는 삭제. 짠. 아이씨. 이 프로그램이 참 뭐야? 좋으면서도 별론 것 같기도 하고 별로면서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자, 봅시다. 자, 2의 x제곱 일단 0,1 여기다 1,0도 좀 이쁘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더 4제곱까지 그릴게요. 4제곱까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2의 x제곱은 여기를 지나고요. 그 다음에 1일 때 2, 2일 때 4 요렇게 지나겠죠. 여기 약간 삐뚤어졌는데 요렇게입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모양이에요? 요렇게 되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어차피 0하고 1은 여기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 여기가 2. 자, 이렇게 되는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바꿔볼까요?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얘 그래프는 한 칸 위에 있는 겁니다. 여기 있고요. 1일 때 바로 3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는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색깔을 바꿔볼게요. 자, 요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를 구하게 됩니다. 노란색으로 색칠했어요. 요 부분에 넓이를 구하게 됐는데, 이게 이렇게 잘랐을 때 요 부분이 바로 요 부분하고 넓이가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래프를 단지 평행이동만 한 거기 때문에 모양 자체는 똑같겠죠. 맞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을 채워 넣으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을 이렇게 채워 넣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얀색으로 칠해보면 결국엔 여기가 됩니다. 이 네모난 박스. 여긴 2였고 여긴 3일 뿐이에요. 1. 여기 길이 1이었죠. 그럼 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야? 결론적으로는 1입니다. 끝. 쉽죠? 쉽습니다. 베리베리 이지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아유, 35번은 그래프를 따갖고 오는 게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35번은 그래프를 따갖고 올게요. 짠. 자, 35번은 그래프를 따갖고 왔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두 개의 넓이가 같대요. 그랬을 때 A와 B의 차를 구하세요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어허, 두 개의 넓이가 같다. 자, 3의 x제곱의 그래프와 x축 사이에 색칠된 AB 두 직사각형의 넓이 같을 때 A와 B의 차이를 구하세요 라는 건데, 일단은 식을 써보면은 이 점은 A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이 점은 A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y값은 3의 a제곱이고요. 여기는 3의 a 플러스 2제곱입니다. 맞죠? 자, 그럼 이제 계산을 좀 해볼게요. a의 넓이는 2 곱하기 3의 a제곱입니다. 맞죠? 밑변과 높이에요. b는 3의 a 플러스 2제곱이 높이고요. 그 다음에 밑변은 b 빼기 a 플러스 2입니다. 요렇게. 맞죠? 이 두 개의 넓이가 뭐하다? 같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써볼게요. 2 곱하기 3의 a제곱은, 자, 9 곱하기 3의 a제곱 곱하기 b 빼기 a 빼기 2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얘랑 약분이 가능하죠? 자, a와 b의 차를 구하는 거네요. 그럼 뭐예요? 9분의 2는 b 빼기 a 빼기 2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b가 더 커요. 넘어가면 b 빼기 a는 얼마다? 9분의 2 더하기 2네요. 정답은 9분의 20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이거는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문제를 딱 보면 아씨 뭐야 이거 뭐야 어떻게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일단 여기 주어진 요 점이 a 플러스 2다 놓고 그냥 식을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이과까지 오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상 이런 거 정도는 이제 적응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랬습니다. 잘 못하겠으면은 중학교 때 거까지라도 찾아보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고3 학생들한테 기초가 부족하다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고3 때 올라갔으면 기초가 부족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기초가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 돼요. 하지만 고2 지금 시점이죠. 5월 중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초를 쌓을 연습할 시간이 담은 조금이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채워서라도 열심히 연습을 하길 바랍니다. 중학교 거 뭐 계산 같은 거 좀 연습하는데 뭐 하루 이틀이면 문제집 한 권 풀 수 있어요. 여러분이면. 노력이 부족하단 말은 하지 않을게요. 단지 여러분이 의지가 부족한 거였어요. 노력은 부족하지 않아요. 의지가 부족한 겁니다. 알겠죠? 하고자 하면 됩니다.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더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간이 이제 10분 정도 남았는데 아마 3개까지는 다 보기는 힘들어 보여요. 한 문제 혹은 두 문제 정도만 더 보고 넘어갈 텐데, 36번은 그 32번과 비슷한 형식으로 풀면 돼요. AB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y는 2분의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4분의 5와 같다 하고 x점 구하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37번과 38번을 보도록 할게요. 37번은 그래프 좀 따봅시다. 자, 37번이에요. 37번인데 ABCD 직사각형인데 이 넓이가 24래요. 그때 자연수 A 값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점 A의 좌표는 A, 0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A, 0. 그 다음에 A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죠. 그러면은 여긴 다 주어진 거네요. 자, 점을 잡아볼게요. 여기 뭐야, 왜 색깔이 안 바뀌었어? 자, 여기가 A, 0이래요. 근데 얘가 A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2A, 0이 됩니다. 여기는 A, 2의 A제곱이고요. 얘는 2A, 2의 A제곱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이거. 자, 이거의 넓이가 얼마라고? 24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밑변의 길이는 AD의 길이는 A고요. 높이에 해당하는 AB의 길이는 2의 A제곱이었죠. 자, A 곱하기 2의 A제곱이 얼마야? 24다. 이렇게 계산이 된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는 참고로 자연수 A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여러분한테 부정방정식 풀듯이 풀어보란 얘기예요. A가 1일 때 1 곱하기 2니까 안 돼요. A가 2일 때 2 곱하기 4니까 안 돼요. A가 3이면 3 곱하기 8이니까 24다. 그러니까 A는 얼마다? 3이다. 바로 요렇게 문제를 풀길 바란 겁니다. 부정방정식의 형태를 응용해서 자연수 값을 준 거였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37번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38번이네요. 38번. 자, 38번은 절대값입니다. y는 3의 절대값 x 빼기 1 제곱의 그래프가 y는 k와 만나기 위해서의 상수 k의 최소값. 그 얘기는 뭐냐면 얘 그래프를 그리란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좌표 평면을 만들고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붙지 않은 일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즉 y는 3의 x 빼기 1제곱을 그려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맞죠? 자, 1이고요 2고요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뭐 2고요 여기가 3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주어졌어요. 요만큼만 그릴게요. 근데 3의 x제곱 빼기 1은 원래 0,1에서 1,1로 여기만큼 평행이동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근데 절대값이 붙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x가 1보다 클 때랑 x가 1보다 작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겠죠. 이렇게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요. 절대값 x 두 가지 형태. 그러면 결국에는 y값은 3의 x 빼기 1과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계산 처리가 되네요. 맞죠? 얘 그래프 문제예요. 얘 그래프. 얘 그래프는 그러니까 여기 x는 1을 기준으로 이렇게 있을 건데 얘 그래프는 뭐가 되느냐? 바로
0,3을 지나고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게 대칭형이에요. 얘랑 이렇게 대칭이 되는 그래프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x가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니 x가 1보다 작을 때니까 요 모양만 남습니다. 요쪽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 하얀 그래프도 요쪽만 남고 여기가 안 돼요. 즉 노란색으로 다시 칠해보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프는 요런 모양이란 거예요. 요런 모양, 요런 반, 요런 노란색의 모양, 이 그래프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y는 k가 얘랑 최소한에 닿을 수 있는 위치 어디예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길 지날 때요. 요 점 지날 때 얼마? 1,1이 y는 1이네요. 만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거보다 위에 있으면 무조건 만날 수 있죠. 이렇게 만날 수 있잖아. 근데 1일 때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고 그 밑으로 나가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k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k의 최소값은 얼마다? 바로 1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맞아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졌어요. 자, 절대값 문제라고 해서 절대 당황하지 말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난이도가 있었어요. 일단 뭐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고려해서 최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특별히 시험하고 현재 관계가 없는 단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왜 이렇게 느리냐, 잘하는 학생들은 더 좋은 선생님들 많으니까 그 강의를 찾아가시고요. 쌤은 지금 이제 약간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수학을 포기할까 말까 하는 학생들 혹은 포기한 학생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는 거니까 이제 주의를 해서 필요한 학생들은 이제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못 듣다 하더라도 유튜브나 이제 카카오 TV에 들어가면 들을 수 있고요. 아프리카 TV는 모르겠어요. 재방송을 할 때 왜냐 동시 송출을 하기에는 제 컴퓨터의 능력이 그렇게 뭐 뛰어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아프리카 TV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냥 그 주에 녹화된 걸 한꺼번에 쭉 튼다든가 정도로 뭐 해보도록 하고요. 왜냐면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많은데 아직 알려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러 학생들에게 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처리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솔직히 이걸로 해서 뭐 돈을 막 많이 벌겠다라는 생각은 없고요. 제가 실제 학원을 할 때 이렇게 막 잘 모르거나 이런데도 시간에 쫓겨서 넘어가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형 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일일이 다 봐줄 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학생들에게 신경을 쓰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 마음이 아파요. 시간은 없는데 더 봐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최대한 복습을 할 수 있게끔 영상으로 남겨놓으면은 쌤이 이제 직접 강의를 하지 않더라도 다시 녹화본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남겨놓으려는 것도 있고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려는 것도 있고 하는 거니까 이제 도움이 필요하면은 이제 유튜브 댓글란이나 아니면은 이제 블로그에 있는 방명록에 뭐 얘기를 하시고요. 아니면은 이게 카카오 TV에서는 이제 카카오 프렌즈 뭔가 그거 풀친 그 등록을 하면은 귤남 선생 수학 TV라고 치면은 나오는데 거기에 등록을 하면은 제 생방송 시간마다 이제 알림이 뜨고 거기에 아마 채팅창을 제가 24시간 아니더라도 열어놓을게요. 그럼 거기에 이제 답변 이제 뭐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뭐 저 못 풀겠어요, 어려워요라고 하면은 쌤이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진들을 보고 사진을 좀 자기가 못 풀겠는 문제를 좀 이쁘게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면은 제가 여러분이 보셔도 알겠지만 그 파일을 끌어올 수 있어요. 그 파일을 끌어와서 여기다 창에다 띄워놓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한테는 지금 바라는 게 카카오톡 풀친 이제 신청을 해서 여러분이 좀 거기 질문을 할 수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요. 아니면 어쨌든 질문할 때 사진 파일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고요. 이제 뭐 다른 방면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어떤 강의가 필요하다, 어떤 부분이 모르겠다, 그러면 그 강의가 필요한 학생들은 이메일이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란 아니면 방명록 블로그 방명록 등에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이 방송은 월 수에 정규로 나가게 되고 금요일, 토요일 날 재방송 나가게 될 거예요. 블로그에 올라오면 이제 한 달 계획표가 올라갈 거니까 그걸 보고 참고 이제 공부 계획을 세우는데 참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